저는 이 세 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 중에서도 누가 더 좋냐라고 하면 제가 답을 다 드렸어요 이미. 대한민국 전체에서 첫 번째로 하는 리뉴얼의 관점인데 이번에 분당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좀 다르다. 앵무님, 네. 최근에 분당 재건축 뉴스 기사가 떠가지고 네. 어떤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분당 재건축, 앵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될까요, 지금? 돈이 많네요. 아니, 제가 사는 게 아니고 구독자분들이, 돈 많은 구독자분들이요. 뭐 분당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뭐 사도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당 재건축 관련해서 일단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질문들을 하나씩 딱 쳐낼 수 있으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분당도 크잖아요. 근데 이제 선도지구 1차로 지정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래도 지정된 곳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지정이 됐다는 말은 빨리 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다른 곳들보다. 그러면은 좀 올랐는데 빨리 되는데 그럼 그 오른 가격에 지금 사는 게 맞냐? 아니면 뭐 아직 지정은 안 됐는데 조금 적게 오른 단지를 사는 게 맞냐? 물건도 오르고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도 고민일 것 같고 그리고 또 고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꽤 많이 올랐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 그냥 서울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아직까지 뭐 된 건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게 뭐 분당에서 시범지구 중에서도 저는 투탑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범단지 현대우성하고 밑에 있는 양지마을 그 금호 청구 아파트 쪽. 근데 그 아파트가 미래 어느 정도 시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뭐 판교를 넘어서 서울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왜냐면 꽤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분당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서울도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야, 어디가 나을까. 그리고 또 이게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가야 될까. 혹시 그 리스크는 없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동시에 쏟아지기 때문에 쉽게 이거 괜찮네 살까? 이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분당이라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는 거네요? 분당 안에서도 선택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분당만 고민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당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재건축이라는 특징,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특징, 뭐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를 뭐 또 뭐 지방선거 있고 하면 지자체 네. 바뀔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걱정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러면 램보님께서 저희 네. 구독자분들이 고민하지 않게 가장 당장 눈여겨봐야 될 것 좀 알려주세요. 재건축이 제일 빠른 곳이요. 일단은 제가 2년 전인가 이미 분당 관련돼서 전망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한창 뭐 리모델링을 좀 진행한 단지도 있었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서로 이제 반반이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던 상황. 그때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이제 시범 지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이제 1차에 선정될 수 있는 곳들은 아마 여길 것이다 라는 찌라시들도 많이 돌았어요. 네. 사람들이 예측을 많이 했는데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연연하지 말고 그냥 입지가 좋은 걸 사라. 아, 재건축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입지가 좋은 걸 사면 선도지구가 안 되더라도 얘가 안 될까 과연. 예를 들어 강남에 가면 대치동이 있고 대치동 가면은 대장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레드펠이라고 하는 아파트 레미안 대지팰리스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아직도 재건축 뭐 시작도 안 했어요. 무슨 뭐가 문제일까? 근데 금액은 신축 아파트만큼 비싸거든요. 왜? 나중에 이게 신축이 되면 얘가 대장이 되는 걸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입지를 좋은 거 사면 뭐 재건축 여부 안 중요하다. 조건이 엄청 불리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투탑이 기본적으로 지금 선도지구에 지정된 양지마을 금호 청구 네. 그거랑 시범 현대우성 바로 옆에 있는 시범 삼성 아파트 여기 두 개가 투탑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는 그 두 개 당연히 저는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하나를 더 고민하면 아마 시범 현대우성까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 개. 왜냐면 걔는 지금 지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시범 현대우성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양지마을 금호 그 다음에 시범지구 지정이 안 된 시범 삼성. 저는 이 세 개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 세 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 중에서도 누가 더 좋냐라고 하면 제가 답을 다 드렸어요 이미. 입지가 좋은 게 어디라고요? 순회역 서현역 가까운 시범 삼성하고 양지마을 청구거든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지정이 됐고 하나는 지정이 안 됐어요.
입지는 둘 다 괜찮은데 지정됐잖아요.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 오, 거기예요? 거기가 입지도 좋은데 지정까지 됐으니까 여기가 1순위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누구냐고 얘기를 하면 아까 지정이 안 된 시범 삼성하고 입지가 약간 떨어지지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시범 현대 우성이거든요. 지정이 된 입지가 약간 안 좋은 거냐, 지정이 안 된 입지가 약간 더 좋은 거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점수를 매겨보면 2점, 1점, 2점, 1점 해서 동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뭘 해도 무방하다. 속도를 좀 빠른 걸 원하는 분들은 입지를 약간 양보하시고 나는 그래도 입지가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지를 선택하면 되고, 저는 뭘 선택해도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제 스타일은 입지를 산다죠. 속도가 뭐 필요하지? 아니 입지 더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이게 5년 뒤에 뭐 완성이 돼. 얘는 5년 빨리 되고 뭔 상관이지. 그냥 얘가 실세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도 되는 건데, 입지 좋은 게 결국 마지막에 승리를 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신축 나중에 빨리 입주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런 분들은 속도 빠른 걸 해야 되겠죠. 그렇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미 네. 선도지구 지정된 곳은 네. 시세에 많이 반영이 돼서 네. 이미 올랐잖아요. 네. 이 오른 상태에서도 입지 때문에 그냥 사도 된다는 건가요? 근데 이 가격 자체가 약간 고평가돼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전제는 이런 거죠. 최근 2년 동안 뭐 선도지구만 올랐나요? 분당만 올랐나요? 서울에 안 오른 곳이 없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좀 많이 오른 것들은 뭐 10억, 15억 이상씩 올랐으니까. 만약에 수도권이 정말 작게 올랐는데 선도지구 분당만 많이 올랐다? 그러면 방금 그 질문이 합리적이에요. 네. 이거 뭐지? 뭐 그거 하나 지정됐다고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30%씩 다 올랐거든요. 집값이. 그러니까 그것만큼 오른 거고 거기서 플러스 10%가 더 올랐어요. 비교를 해보면. 네. 이건 너무 합리적이죠. 지금 꼭지라는 개념 자체는 서울 전반적으로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지, 그거 이꼬르 분당의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는 사이클상 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 하고 싶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신축이 있고 재건축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이 무조건 많이 오릅니다. 그건 불변이에요. 왜냐하면 신축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토지가 올라가는 건데, 분당은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건물 가치가 빵원이에요. 감가상각 될 게 없잖아요. 그럼 토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평균치를 내보면 무조건 재건축 단지가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구축일 때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 이게 딱 뭔가 이제 스타트하는 순간부터는 상승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워낙 많은 아파트를 보다 보니까 그냥 재건축 딱 있으면 한 20% 정도는 얘가 더 많이 오르겠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서울에 그냥 구축 15년 차예요. 근데 분당에 13억짜리가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얘가 좀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20% 정도를 가뿐하게 따라 잡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완성할 때까지 20% 가는 게 아니라 초반에 착수하고 초반에 한 20%를 따라가요. 마지막에 완성 단계가 가면 거기서 20%더 올라가요. 그래서 40%까지 격차를 따라잡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어차피 지금 서울을 사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꼭지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꼭지고 저것도 꼭지면 그래도 나중에 이게 변화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재건축 단지를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저는 무조건 괜찮다 생각하죠. 분당은 유독 다른 재건축과 다르게 실거주 수요가 너무 많아요. 서울에 있는 재건축들은 전세 가격이 너무 낮거든요. 전세 가율 뭐 25% 이렇게 떨어지는데, 분당은 전세 가율 50%예요. 좀 낮으면 40%. 그만큼 전세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고 그 학군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야, 정말 괜찮다. 우리가 잠실주공 5단지나 이런 거 살려고 하면 전세 뭐 진짜 낮거든요. 거의 내 돈을 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레버리지가 절반 가까이 되니까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비싸더라도 네. 선도지구 1차에 지정된 곳을 보는 게 좋나요? 아니면 앞으로 지정될 곳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질문을 바꿔야 되는데, 어디가 더 입지가 좋지라고 가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분당에 가면 지금 시범지구 지정이 된 아파트 중에서 그 장안타운 건영 3차라고 있어요. 네. 근데 지도를 보면 분당에서 저 오른쪽 뭐 그 끝자락에 있어요. 비역세권에다가 인프라도 없고 뭐 학원도 멀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선도지구예요. 자, 이거랑 선도지구 지정된 걸 비교해보면은, 선도지구 지정 안 됐지만 분당에서 좀 더 좋은 입지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범단지, 뭐 삼성, 한신 이런 아파트들은 지정이 안 됐지만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택을 해도 또 되는 단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선정된 시범단지 현대우성 대 네. 선정 안 된 시범단지 삼성한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네. 랭구님은 어떤 거 선택하세요? 제가 아까 한번 얘기했지만 점수가 동점이에요. 단지 시범단지 지정됐으니까 1점, 안 됐으니까 빵점. 입지는 여기가 좋으니까 1점, 빵점 주면 1대1이에요. 그랬을 때 동점이면 뭐를 본다? 입지? 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한신에 한 표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 네. 이제 분당이라고 하지만 이게 완성되는 데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까요? 오래 걸릴 수 있죠. 재건축은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항상 그 계획보다는 더 걸린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뭐가 뉴스가 많이 나와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재건축 관련해서 이걸 밀어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국토부에서도 보면 일기 신도시 지금 빨리 진행하려고 되게 인터뷰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국토부 장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야 정권 국토부 전부 다 지원 사격하고 있거든요. 야, 생각보다는 조금 빠를 수도 있겠다. 근데 왜 밀어줘요, 정부에서? 왜냐면 지금 공급이 없잖아요. 도심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판교 일자리가 너무 지금 IT 실리콘밸리 커져가야 되는데 주변 배후 단지가 너무 허름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 나 실리콘밸리 이렇게 정말 똑똑한 수재가 여기 딱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봤더니 막 눈물 나와. 예를 들어서 뭐 35년 다 넘어가고 말이 안 맞잖아요. 살기 좋은 공간을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비단 분당뿐만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 수도권에. 근데 그곳들을 이제 리뉴얼 할 이제 시기가 됐고 사실은. 근데 그 1순위가 지금 시범이 이제 분당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범을 제대로 안 만들면 다음번에 확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지원 사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동탄 2기 신도시 나왔을 때도 항상 뭐 시범단지라는 게 있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시범단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시범단지가 입지 제일 좋은 곳에다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때려박아요. 네. 이게 실패하면 옆에 입지 안 좋은 곳 분양을 하면 다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사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 참 운이 좋은 거죠. 지금 여기 분당을 걸 갖고 있는 분들은 야, 부럽다. 너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할 텐데 네. 서울의 마용성 대 네. 분당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투자 관점으로 보면 램구님은 어디 선택지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질문만 딱 들었을 때. 서울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도 그래요.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도 심지어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뭐가 있는지 가격을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먼저 서울을 검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그게 수요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게 합리적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제 기준을 그냥 빨리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분당에 있는 거랑 봤을 때 평당가를 가지고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딱 봤는데 평당 7천보다 훨씬 비싸다. 네. 그럼 그냥 서울 거 사라.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서울 거 고민하고 있는데 평당 뭐 5천 수준이다. 네. 그러면 분당이 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 기준선이 평당 7천입니다. 왜냐하면 분당이 아무리 좋아져봤자 한계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분당 아파트 자체가 지금 평당 5천, 6천 사이예요. 근데 이게 20% 정도 좋아지고 나중에 완성되면 20%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 격차가 20%보다 훨씬 많이 난다면 얘도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한 20% 정도 비싼 수준이라면 그러면 사실은 같이 검토를 좀 해줘야 된다. 서울의 어떤 동이랑 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샘플로 예를 들면 고덕그라시움. 고덕그라시움이 평당 한 7,400 할 겁니다. 네. 그거를 살 사람들은 고민이 약간 될 거예요. 어. 제가 약간 고덕그라시움 쪽으로 점수를 주는 거고요. 7천이 넘어가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클래스가 많잖아요. 만약에 뭐 암사동에 있는 모시기 아파트라든지 네. 이러면 이제 이야기 달라지죠. 아. 왜 평당 6천 밑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네. 그럼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몇 개 그래프를 보여줄게요. 네. 동대문구도 나쁘지 않잖아요. 자,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이제 전농동에 레미안 크래시티가 있거든요. 네. 그 아파트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게 전농동에 있는 뭐 준대장 아파트예요. 자, 시세가 옛날에 누가 높았죠? 예전에는 빨간색 빨간색이 레미안 크래시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2019년도로 돌아가서 분당 사야 될까요? 동대문구 레미안 크레시트 사야 될까요? 하면 그냥 비교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냥 무조건 동대문이에요. 근데 시간 지나서 이제 상승장 고점 맞고 하락장 맞이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죠. 왜 이렇게 갑자기 이제부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동의 받으세요. 시범지구로 지정해 줄게요. 하면서 지정되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게 언제부터 언제였냐? 23년부터 지금 그 사이 기간이었단 말이죠. 와. 그랬을 때 이 아파트를 역전해 버렸잖아요. 네. 이 벌써 20%가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아직 지금 사실은 초창기 단계예요. 어찌 보면 이제 뭐 구역 지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뭐 조합 설립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인데 20%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 단계가 가면 20%를 더 벌릴 겁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지금 역전을 했지만 여전히 분당에 한 표를 던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급제를 이제 좀 더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분당하고 가까우면서 또 고민하는 지역이 위례죠. 위례에 있는 대장 아파트 한번 볼까요? 위례 센트럴 자이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누가 비쌌죠? 빨간색이 비쌌는데 빨간색이 누굴까요? 위례 센트럴 자이가 비쌌죠. 지금 거의 이제 동률됐죠. 시세가 거의 같아졌습니다. 20%를 따라잡았다는 소리예요. 20% 격차를. 앞으로 어떻게 된다? 완성 단계쯤 오면 20%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분당을 선택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봤는데 지금 현재 20%보다 더 차이가 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거든요. 가격적으로 이미 20%보다 훨씬 비싸. 그런 아파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범단지 이거 지금 우선 비싼 거잖아요. 평당 지금 6,100인데 여기서 20%를 더하면 얼마예요? 600에 600에 1,200이니까 평당 7,300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7,500, 8,000, 8,500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냥 그 아파트 사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고도그라시움이 평당 지금 7,400 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딱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쉽죠? 이해가. 네, 너무 확 와닿아요.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재건축 요노마를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되지? 딱 보다가 아, 여기는 사업성도 있고 현실 가능하고 이미 이제 조합 설립 오면서 드라이브가 걸렸다. 그러면 걔는 이미 한 20% 정도는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실제 이제 잠실 엘스랑 잠실 주공 5단지를 봐도 옛날에는 평당가가 시세가 얘가 더 비쌌거든요. 잠실 엘스가. 근데 바로 따라잡히고 지금 역전됐거든요. 또 완성된 게 가면 더 올라갑니다.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 메커니즘 알면 돼요. 근데 다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완성이 되면 2배로 올라간다거나 너무 이걸 긍정의 이 생각을 과대망상을 하지 말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와 신축되면 끝났다. 여기 뭐 교육도 좋고 뭐 학군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서 그냥 뭐 마용성을 다 이길 것처럼 그렇게는 생각하면 안 되고 맥스는 존재한다. 저는 그게 1.5배 정도가 맥스라고 봐요. 그게 50%인 거고 보수적으로 아까 20%, 20%, 4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는 뭔가 리스크는 없을까요? 예전에 둔촌주공도 네.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둔촌주공은 3대 악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제요? 첫 번째는 그 시기에 하필이면 공사비 인상이 굉장히 강한 시기였어요. 그때 하필이면 건물을 열심히 짓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참 괜찮았었는데 착공하고부터 이제 그때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 시기에 하필이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미친 듯이 한 게 또 겹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기가 같이 시작한 거예요. 네. 이 세 개를 다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 힘들었죠. 근데 분톤주공이 입지도 좋고 세대수도 크고 사업성도 뭐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세 개 악재를 맞이하니까 어려웠던 거죠. 분당 입장에서 이 세 개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미 공사비가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평당 뭐 500이면 될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났더니 1000이 필요하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미 공사비가 높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산기를 다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신들이 분담금 얼마 내야 될 겁니다 라고 고지를 웬만큼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틀어지는 게 문제인데 이미 비싼 거를 감안할 거고 그 다음에 금리가 급등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하락기도 지금 아니고 얘는 세 개를 다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 정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땡큐의 상황. 완전 운이죠. 들고 가는 기간 한 번도 힘들지 않고 기분 좋게 스무스하게 딱 야구를 하는데 그냥 쳤다 안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고도그라시움이랑 비교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분당이 그렇게 네. 재건축으로 신축 완성이 됐을 때는 네. 서울의 어떤 동네랑 또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 끝이 고독그라시움이에요?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 서울에 직장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종로 뭐 이런 데 직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저는 굳이 뭐 분당까지 갈 필요는 없다 보거든요. 네. 그 경쟁 입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서울에 입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괜찮은 거가 있다고 하면 사면 된다. 근데 이제 애매한 분들이 저는 직장이 서울인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아파트가 평당 한 5천 수준이에요. 그러면 전 꼭 분당 거를 사야 될까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또 실거주를 또 해야 되는 관점을 고민해야 되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당을 이사 올 필요는 없잖아요. 네. 돈 조금 적게 오르더라도 서울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아무래도 서울 신축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그 기간 동안 신축에서 살 수 있다는 그걸 누릴 수 있잖아요. 이주를 안 해도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고 리스크가 없긴 하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서울 괜찮다고 보죠. 그러면 네. 기존의 재건축이랑 분당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징이 차이가 있나요? 조금 있죠. 뭐 좀 쉽게 설명하라고 하면 이런 거죠. 서울에 재개발들이 있죠. 나홀로 재개발하고 신길 뉴타운, 뭐 기름 뉴타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있죠. 그냥 나홀로 재개발 구역 하나 있는 거랑 뉴타운을 지정해가지고 신길 뉴타운 이렇게 빡 바꿔주는 거랑은 다르죠. 뭐 노량진 뉴타운 이렇게 파급력이 완전 다르죠. 마찬가지로 서울에 뭐 또는 경기도에 일반적인 재건축하는 거랑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랑은 그 느낌인 거죠. 규모로 그냥 아예 싹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네.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다르다. 두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도 달라요. 이게 그냥 뉴타운도 사실은 뭐 서울도 사실 서울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다 진행을 했던 뉴타운들이고 근데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처음이거든요. 일기 신도시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대상이 됐다는 게 지금 특별한 거죠. 대한민국 전체에서 첫 번째로 하는 리뉴얼의 관점인데 이번에 분당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좀 다르다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재건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완성된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거기 가보면 단지를 걸어가면 옆에 막 새소리 들리고 장난 아니거든요. 아니 서울하고 그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데 단점이 그 아파트 오래된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새 걸로 다 바뀌어 있으면 천국이지. 오늘 랭구님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이번에 분당 재건축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가면 과열될 수는 있겠죠. 지금도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저평가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제 가격 주고 사는 꼴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아무 호재가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이니까 밑도 끝도 없이 막 서울 사야 될 사람이 분당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근데 비슷한 걸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충분히 분당도 내가 살 수 있는 위치거나 한다면 저는 분당을 고려하는 것도 참 괜찮다. 또 오늘 뭐 제 이야기가 관점을 바꾸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